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강빛나 가족의 비밀, 그리고 왜 빛나의 곁엔 친구가 없었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나가 다운을 보고 심장이 뛰었던 진짜 이유와 함께 연쇄살인범 제이의 정체가 사탄임을 암시한 결정적인 장면을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해된 인원을 12명으로 다루지만 11명의 신체 부위만 나온 이유까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냈으니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화의 첫 장면은 강빛나가 새가족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휴정하고 양승빈을 찾아가 구도환을 불러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죠. 그 말에 양승빈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자 구도환을 불러내면 풀어준다는 빛나의 말에 바로 눈빛과 말투까지 바꾸며 자신이 구도환이라 말했죠. 그리고 김서율까지 불러낸 이후에 웃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탈부착 가능한 다중인격이라 말하는 빛나는 일부러 정신감정을 받게 해준 이후에 승빈에게 찾아가 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침대 아래서 지켜보던 다운은 빛나의 살해를 막아내자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집 앞에 한다운은 빛나를 기다렸고 아까 승빈을 살해하려 한 사람이 당신이냐고 묻는 다운의 말에 증거를 가져오라는 빛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승빈은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강빛나가 판결을 내리려던 찰나 다운은 그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찾아 법정에서 일부러 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분을 참지 못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들어온 아내와 자고 있다 깨어난 막내 딸까지 살해당했죠. 이 모든 사실이 실화라는 것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는데요. 증거물로 제출하겠다는 녹음 파일을 들고 있는 다운의 말에 휴정을 하겠다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듣겠다며 양승빈을 도발한 이후 양승빈이 다중인격을 연기하자 그것을 빌미로 다중인격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후 치료감호 2년도 함께 결정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일부러 풀어준 후 양승빈을 살해하려는 계획의 의도임을 확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죠. 그 와중에도 다운을 바라보면 심장이 뛰는 빛나의 모습은 악마이면서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송버스에 같이 탄 다운은 아롱이가 다른 악마를 시켜 승빈을 데리고 오게 한 이후에 빛나에게 넘겨준 모습이었죠. 그리고 자고 있는 빛나의 집에 만도가 찾아와 빛나의 흉내를 내며 집을 지켰고 빛나는 납치한 승빈에게 찾아가 살해당한 가족들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느껴주게 하며 사이다 같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도망친 양승빈이 도착한 곳은 666층임을 보여주는 디테일까지 아주 깔끔했습니다. 결국 양승빈이 말한 인격들은 전부 다 가짜임을 직접 밝혔고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하는 빛나였습니다. 빛나는 양승빈이 자신의 가족을 찌른 횟수인 21번과 똑같은 고통을 주면서 살해하고 승빈을 지옥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빛나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검찰청장과 정재걸을 만나 강빛나의 이야기를 나누며 왜 그를 특별히 아끼냐는 질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정재걸은 확실히 빛나에게 무엇인가 비밀이 있음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빛나에 대해 알아온 만도에게 아롱은 강빛나를 살해한 인물에 대해 묻자 미제 사건이라 말했으며 왜 살해당하기 직전에 파혼을 한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만도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죠. 한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던 회장은 3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아롱의 협박에 의해 지옥에 돌아가 재판을 받기로 하며 세상을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양승빈은 빛나가 인간의 감정을 느낀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청소부 역할을 하는 악마들이 그 사실을 그레고리에게 알려주는 충성심을 보여주며 빛나에게 감정의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는 사실 인간화가 되거나 사랑에 빠지는 악마들을 비밀리에 색출하는 숨겨진 임무가 있었으며 아롱의 손목의 표식을 본 회장은 베나토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집에 직접 찾아온 정태규는 합의재판부로 옮겨달라 한 것에 대해 말하며 다신 우리 집과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다시 만날 일 없기를 바란다며 워낙 험한 동네이니 조심하라 말해주었죠. 그 말이 있자마자 황천빌라의 주민 중 한 명인 유정임은 정태규의 동생인 정선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며 6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선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들고 있는 칼의 모양은 김소영의 말대로 과거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제이의 칼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칼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똑같은 모습의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이번에 나온 예고편의 장면에서 과거 사건의 범인은 타락한 악마인 사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사건의 기사의 내용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혈흔으로 제2 표식을 남겼다는 것과 피해자 한 명당 신체 일부 한 부분씩 사라졌는데, 해당 부위들은 손목, 발목, 어깨와 같이 모두 다 다른 부위임을 볼 때 사건의 범인은 사람이 아닌 루시퍼의 보물을 훔치고 달아난 사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체의 일부를 가져간 이유는 이전에 회장이 설명해 주던 장면에서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모아 그 조각들이 전부 모였을 때 비로소 한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점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주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매우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제이는 12명을 살해했고, 그림에는 11개의 신체 부위로 나눠진 것을 보여준 것은 제이라는 인물은 살해당한 12명의 인물 중 한 명의 모습으로 변한 것임을 암시해 준 듯한 모습입니다. 모두들 12명을 살해한 범죄를 일으킨 사탄은 어떠한 모습일지 알 수가 없으실 듯한데요. 굳이 11개의 신체 부위로 표현한 것은 마지막 범죄의 시신은 사탄이 최초 몸속으로 들어간 사람의 시신이었으며, 결국 사탄은 마지막 사건 피해자의 모습으로 변했고, 마지막에 발견되었던 시신은 사실 첫 번째의 시신이었던 셈이죠. 이왕이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정재걸처럼 지상에서도 힘이 있는 자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에 살해했던 몸의 일부분들을 모아 자신이 최초에 들어갔던 육체를 버리고 정재걸의 몸으로 살아간 듯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둘째 아들이 과거 사건의 흉기를 직접 들고 있는 것이겠죠. 마약으로 이미 제정신이 아닌 정선호는 자신의 형인 정태규의 재개발 사업을 돕고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황천빌라 주민을 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듯한데요. 그리고 지상으로 도망친 사탄이 굳이 제이라는 표식을 남겼었던 이유는 아롱이처럼 자신의 표식을 남긴 것이었으며, 제이라는 알파벳과 비슷한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범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빛나를 살해한 인물도 예고편의 장면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1화에서 나왔던 강빛나를 살해한 인물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가장 선명한 모습을 캡처했는데요. 7화의 예고편에 나왔던 범인의 모습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복장도 동일했지만 구렛나루 부분이 곱슬인 점과 헤어스타일마저 동일한 점, 그리고 강빛나가 정재걸의 집에 찾아갔을 때 나오지 않았던 그의 차남 정선호와 눈매가 비슷한 점을 볼 때, 그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강빛나를 직접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숨어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와 함께 구만도가 빛나의 과거에 대해 조사한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법원에서 찍었던 사진이라 말하는 과거 강빛나의 사진 옆에 있는 인터뷰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고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과거 제2의 사건이며 강빛나가 사망하기 이전에 해당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강빛나는 정재걸의 집에서 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고 말한 인터뷰의 내용과 같이 증거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카일롬을 소지하게 되었거나 정재걸 일가가 사탄과 연관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기에 살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으로 매우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빛나에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과거의 모습과 함께 부모님과 오빠 모두 다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지낸다고 하지만 연락도 없이 지낸다고 하는 것과 사탄이 26년 전에 도망쳤다고 말한 회장의 말로 보았을 때 1998년에 지옥에서 도망친 사탄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쳤으며 1990년생의 설정인 강빛나로 볼 때 당시 9살이었던 강빛나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사탄의 일행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사탄이 그들의 몸속에 잠입함으로써 가족 행세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어린 강빛나는 그들의 법칙에 따르면 살해할 수가 없었기에 그대로 살려둔 것이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강빛나는 자신의 부모와 오빠가 사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변의 모든 이들을 믿을 수가 없었으며 어느 누구와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 보이는데요. 결국 강빛나 또한 한다운과 같이 사탄에게 자신의 가족을 잃은 피해자였던 셈이죠. 그와 함께 빛나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모습은 지옥에서 도망친 강빛나의 본체 역시 현재 강빛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